네, 안녕하십니까. TVN 삼시세끼 제작 발표의 진행을 맡은 박지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일단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행사는 유튜브로 생중계가 되면서 팬분들과 함께할 예정이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오늘 제작 발표에는 포토타임 그리고 미니 토크쇼 공동 인터뷰 순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TVN 자급자족 유기농 라이프 삼시세끼는요. 내일 모레죠. 10월 17일 금요일 밤 9시 50분 첫 방송을 앞두고 있습니다. 독시적인 두 남자 누가 봐도 차도남이죠. 이서진 씨와 옥태견 씨 두 분이 시골에서 좌충우돌하면서 하루 세 끼를 해결하고 또 믿고 보는 PD 나영석 PD의 새 프로그램이라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일단 내용은 간단한 것 같아요. 강원도 시골 마을에서 두 남자가 동고동락하면서 집 근처의 음식 재료들을 이용해서 삼시세끼를 해결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친숙하고 편안한 도시를 뒤로하고 시골에서 밥 한 끼를 때우려고 멀쩡한 남자들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통해서 신선한 재미를 주지 않을까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TVN에서 배낭여행 시리즈죠. 꽃보다 시리즈를 연이어 히트시키면서 방송가에 여행 프로그램 신드롬을 일으킨 나영석 프로듀서의 새 프로그램, 그것도 요리 예능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방송 내용 무엇보다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내일 모레 17일 첫 방송을 시작으로 매주 금요일 밤 9시 50분에 여러분 찾아뵙게 될 삼시세끼의 하이라이트 영상을 먼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얘기 안 해줄 거야 또? 야, 결국 진짜 하게 이거를? 우리 요리 선생님. 뭐야? 뭐가요? 어? 연습. 너나 그 초등 아까 네 뮤직비디오 봤는데. 강원도 정선에. 야, 이건 올 수가 없잖아 그러면은. 아이씨, 이게 무슨 우리 프로야? 이게 무슨 우리 프로야 이게 지금? 거기는 요리를 하는 거야. 거기서 이제 그 나보고 쉬었다가는 거라며. 난 너무 웃긴 힐링 게 프로라며. 나한테 있는 야, 나 이 프로 못하겠다. 난 농약 좋아해. 농약 좋아해 나는. 유기농 같은 거 싫어. 이제 너가 너? 야, 너 큰일 났어.
이게 누가 재밌어 이게. 위험하다 이거. 망할 것 같아 이거. 한 계절로 끝이야 내가 보기에 이거. 완전해요. 미안해. 야, 진짜 미안하다. 야. 저게 밥이냐 쓰레기지 저거. 아침이 저게?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잭슨 같은 소리하고. 마틸다? 내일 저녁 갑니다. 먹어. 야, 이거 왜 하는 거니 우리? 어? 이거 왜 이거 하는 거야? 아, 나 진짜. 씨. 뭐야 이거 보는 사람도 추하겠다. 그래. 우리 두고 싶어. 망했어요 이거. 그게 나쁜 프로예요 이거. 빵한테 우리 내오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코에 힘을 써요. 코. 배 힘. 어이, 너 진짜 들었다. 야 허리. 아 지금 제 코를 쓴 거야. 진짜? 어이. 아니 아직까지 이거 피우고 있었던 거야? 아니 저 굴뚝을 얘네가 스위치를 꺼놔가지고요. 말도 안 돼. 굴뚝 스위치를 이게 뭐야 그러니까 2%가 그러니까? 안 먹고 토끼자. 나 그렇게 준 거야? 그러니까 먹을 만한 게 별로 없어. 아 라면 먹고 싶다. 야 니네 여기 밥 깔고 라면 하나 봐봐. 여기 다 봐라. 이번 주 금요일 밤 9시 50분 자급자족 유기농 라이프 삼시세끼가 첫 방송됩니다. 됐네? 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던 하이라이트 영상을 만나봤는데요. 짧은 영상이었지만 이 프로그램이 의도하는 바를 정확히 알 수 있지 않았나 싶고요. 더 남은 궁금증은 출연진들 모시고 미니 토크쇼를 통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기다리시던 삼시세끼의 출연진과 제작진 여러분들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먼저 모실 분은 그룹 2PM의 멤버이자 연기 자료도 맹활약 중인 대세남 옥태견 씨입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태견 씨 반갑습니다. 본인의 왼쪽부터 시선 주시면서 네, 환하게 좀 미소 좀 보여주실까요? 네. 뭐 연기와 예능을 넘나들면서 그야말로 대세남 인증을 하고 계신 옥태견 씨죠. 삼시세끼를 통해서 처음으로 예능에 합류하게 되셨습니다. 제작진에 따르면 반듯하고 잘생긴 외모와는 다르게 또 웃을 때는 순박하고 성실한 이미지가 있어서 옥태견 씨를 선택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해맑고 순둥이 같은 매력으로 이서진 씨와 함께 밥 한 끼 때우기 위해 아주 많은 고생을 하셨다고 하네요. 네. 네, 태견 씨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모실게요. 네, 이어서 모실 출연진분은요. 꽃탈배에서 만능 짐꾼에 이어서 삼시세끼에서도 활약을 예고한 이서진 씨입니다. 환영해 주세요. 네, 이서진 씨 어서 나오십시오. 네. 네. 기자님들 바라보시고 왼쪽부터 따뜻한 시선 한 번씩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동안 뭐 묵직한 연기로 사랑받다 왔던 배우시지만 꽃탈배 시리즈로 나영석 PD와는 티격태격하는 케미를 많이 보여주셨죠. 꽃탈배 스페인 편에서 서툰 요리 솜씨로 고군분투했던 이서진 씨에게 제작진이 요리왕이라는 별명을 붙여주면서 농담처럼 제안했던 요리 프로그램이 진짜로 현실이 될 줄은 이서진 씨도 모르지 않았을까 합니다. 네. 네. 이어서 단체 촬영이 있을 예정이거든요. 옥태견 씨 다시 한번 나와주시겠어요? 두 분 함께 포즈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왼쪽부터 시선 한번 주시겠어요?
네, 다정한 포즈로 시선 부탁드립니다. 네. 참 좋은 시절에서는 형제로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는데요. 삼시세끼에서는 함께 배고픔이라는 고난을 헤쳐나가면서 또 어떤 케미를 보여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네. 그 힘차게 낫질하실 때 포즈 한번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낫질하실 때, 낫으로 네 베실 때의 모습. 옥태균 씨 한 번만 해주세요. 형이 하지 말라고 하지만 그래도 동생이 한번. 네, 여기 도구가 마침 준비가 돼 있네요. 네. 아, 이런 우연이 저희가 이러려고 준비한 건 아닌데 아, 멋집니다. 네. 짐승돌이니까요. 이서진 씨, 네, 뭐라도 하나, 홈이라도 하나 들어주세요. 네. 네. 네, 끝까지 거부하시는 이서진 씨, 이런 매력이 또 투덜대는 매력이 삼시세끼에서도 잘 살아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두 분 마지막으로 화이팅 포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마지막으로 전 출연진 제작진 한 자리에 모실까요? 삼시세끼의 연출을 맡고 계신 나영석 PD님, 박희연 PD님도 무대 위에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쪽으로 PD님이 서시고요. 네, 바라보시고 왼쪽부터 시선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네, 역시 이분이 시켜야 네, 몸을 움직이시기는 이서진 씨. 네, 네. 함께 왼쪽부터 시선 주시기 바랍니다. 꽃보다 시리즈를 연이어 성공시키면서 믿고 보는 나영석 PD와 함께 박희연 PD도 꽃보다 시리즈 연출을 함께하며 흥행을 이끄셨는데요. 도시에서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한 끼 때우기, 한적한 시골에서 가장 어렵게 해보자는 야외 버라이티 삼시세끼가 환상의 제작진 출연진들과 만나서 어떤 모습으로 탄생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분 가운데 한번 봐주시고요. 네, 오른쪽으로 시선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운데 보시고 화이팅 한번 해주실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이것으로 포토타임은 마무리하겠고요. 잠시 후에 자리 세팅하고 미니 토크쇼 진행하겠습니다. 네 분은 대기실에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두 분 PD님 그리고 출연진분들 다시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십시오. 네, 공동 질의응답 시간에 앞서서 미니 토크쇼는 약 15분간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셔서 편안하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네, 한 분 한 분 그래도 다시 정식으로 인사드려 볼까요? 나영석 PD님부터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삼시세끼를 박희연 PD와 공동 연출하게 된 나영석 PD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시에서 살고픈 강원도 정선의 농부 이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옥태현 씨. 예, 마찬가지로 강원도 정선에서 열심히 농촌 생활하고 있는 태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희연 PD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먼저 나 PD님께 질문 드릴게요. 저의 전 직장 선배이시기도 한데 이렇게 뵈니까 또 반갑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요, 이서진 씨도 옥태견 씨도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떤 프로그램인지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도 잘 몰랐어요. 이 프로가 어떤 프로그램인지. 그러니까 근데 찍으면서 뭐 알게 됐는데 사실 옛날부터 서진이 형과 요리를 키워드로 프로그램을 하나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 나중에 어쨌든 내 힘으로 정성을 다해서 뭔가 음식을 만들고 그렇게 소중하게 만들어진 음식을 어떤 소중한 사람들한테 대접하는 뭐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어떤 큰 갈등이 있거나 뭐 뭔가 막 스펙타클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저는 마음과 정성이 그런 느껴지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이어가기 전에 이 프로그램의 정체성을 설명해주는 영상이 또 하나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먼저 보고 계속해서 얘기 나누실까요? 금요일 밤 9시 50분 꽃보다 할배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앞에 하셨던 멘트를 요리왕 서진으로 바꾸면 딱 될 것 같아요. 하지 말라고 그런 거. 좀 멘탈적으로 요리왕 서진이만 한마디 해주면 아 싫어 안 해. 합성 좀 하게. 하지 마. 요리왕? 죽을 때까지 요리 안 할 거야. 저는 이번에도 진꾼입니다. 매주 금요일 밤 요리왕 9시 서진이 50분 많은 분들이 꽃보다 꽃할배 스페인 편을 보셨다면 기억을 하실 텐데 정말 이 아이디어로부터 시작된 게 맞나요? 아, 네. 그때 이서진 씨는 어쨌든 자기가 힘들어하고 싫어하는 상황에 있을 때 가장 열심히 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런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르신들 모실 네. 때도 그렇지만 요리를 할 때 되게 곤란해하는 모습이 재밌기도 했지만 자기가 익숙하지 않은 요리라는 거를 하면서 어쨌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이유는 사실 그 할아버지들한테 온전히 된 한 끼를 대접해 드리려는 그 마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프로는 한편으로는 요리 프로지만 맛있는 음식이나 맛있는 요리가 나오지는 못해요. 이 양반들이 그런 거에 익숙한 사람들도 아니고 근데 어쨌든 정성 다해서 뭔가를 만들어서 그 음식을 소중한 사람들한테 마음을 담아 대접하는 그 느낌만큼은 진정성이 있는 프로그램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도 그 어르신들을 위해 끓이셨던 스페인의 된장찌개 정말 프로그램 보면서 먹고 싶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처음부터 요리를 잘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 진정성이 전달된다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두 분이 요리하고 생활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이 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진으로 좀 이야기를 풀어볼까 해요. 잠깐 그 티저에서도 공개가 되긴 했는데 맷돌로 커피를 갈 생각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서진 씨? 뭐 저희가 그 농촌 생활이기는 해도 네, 좀 요즘 평소 농촌보다 굉장히 뒤떨어진 생활을 하거든요. 아, 네, 예, 그래서 사실 뭐 믹서기나 이런 것도 없고 커피를 내릴 수 있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일단 뭐 처음에 손님이 오셨고 또 저희 선배님들 손님이 오셨기 때문에 뭐 커피를 대접을 커피 해야 한 되는데 잔은, 예. 네. 근데 저희가 원두밖에 없어가지고 맷돌로 갈지 절구로 찌을지 제가 고민했거든요. 예, 근데 결국 네. 맷돌로 한번 해봤더니 뭐 그래도 커피가 갈아지더라고요. 그럼요. 예, 그래가지고 갈기는 했는데 네. 뭐 또 커피를 저희가 내릴 수 있는 기계가 없다 보니까 네. 저렇게 천을 이용해서 한약 네. 예전에 어머니가 이렇게 네. 한약 달여주시던 네, 한약 그런 정성이 달여주시지. 느껴지네요. 그렇게 해서 커피를 내려서 이제 손님들한테 대접을 하게 된 거죠. 정말 반찬 맛이 나던가요? 그게 아니라 이 첫 탕이 조금 맛이 안 좋더라고요. 내렸더니 네. 그래서 첫 탕은 저도 좀 처음 해봤기 때문에 네. 첫 탕은 일단 한번 버리고 재탕서부터가 이게 커피 맛이 네. 좀 제대로 나고 네. 첫 탕은 이상하게 약간 반찬 맛 비슷한 게 좀 네. 났던 것 같아요. 진짜는 재탕이죠. 네. 네, 재탕이 네. 맛이 좋더라고요. 태균 씨는 이 커피 맛 어떠셨어요? 예, 저 굉장히 맛있어요. 되게 생각보다 굉장히 맛있는데 저희가 이거를 처음 이렇게 원두 커피로 이렇게 갈아서 할 때 사실 그 전날에 저희가 고춧가루를 만드느라고 이 맷돌을 썼었거든요. 그 반찬 향이. 네. 그래서 반찬 향이 좀 난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어쨌든 새로운 아이디어고 한번
맷돌이 집에 있으신 분들은 시도해봐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자, 두 번째 사진은요. 제작진이 이서진 씨의 웃음 때문에, 오로지 이 웃음 때문에 선택했다고 합니다. 보통 잘 안 웃으시잖아요. 특히나 이렇게 한박 웃음은. 네, 어떤 상황이었나요? 제가 평소에는 굉장히 잘 웃는 편인데 네. 뭐 주로 나영석 PD랑 같이 일할 때만 아. 많이 안 웃는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사실 삼시세끼 같은 경우는 웃을 일보다 화낼 일이 더 많으니까 예, 귀한 그런 웃음이군요. 이 예, 프로그램에서. 그런 경우가 잘 없는데 이제 저렇게 선배님 네. 두 분이 오셔서 네. 예, 그래서 좀 저희 둘만 생활하는 것보다 좀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예. 많은 분들이 소장하고 싶어질 만한 빙구 웃음. 네, 매력적입니다. 윤여준 선생님 때문에 윤여준 선생님 보시면 기분 나빠할 사진 같습니다. 잠옷 네. 입고 계셔가지고 네, 뭐 두 분은 언제 어디서도 멋있으시니까요. 이해가 되실 것 같고 이 두 분은 드라마에서 어머니로 나오셨기 때문에 첫 손님으로 모신 걸까요? 네, 윤여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저의 친어머니로 나오셨고 네, 최하정 선배 같은 경우는 태견이의 친어머니로 나왔던 그런 인연이 있어서 네, 그래서 뭐 저희랑 드라마 촬영하면서도 굉장히 재밌게 잘 지냈었기 때문에 네. 예, 뭐 첫 손님으로 예, 그렇게 초대된 것 같습니다. 태균 씨 두 분 밥은 잘 드시고 가셨죠? 예, 저희 생각보다 선생님 두 분 오셨을 때는 음식 생각보다 잘했어요. 네, 네, 생각보다. 생각보다. 네. 네. 저희 지금 보이는 게 아침 지금 먹고 있는 건데 커피랑 이제 샐러드를 만든 모습인데 네, 생각보다 잘했습니다. 네, 뭐 샐러드에 커피 도심에서 즐기는 브런치 못지않게 네네네. 많은 걸 또 즐기셨네요. 그 네. 열악한 환경에서. 자, 이거는 가마솥에 뭔가를 끓이고 있는데 잣죽인가요? 뭐죠? 아니요, 이거는 저희 그 촬영 중에 그 잭슨이라는 염소 친구가 네.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우유가 아니죠. 네. 염소젓. 그쵸, 네. 염소젓이죠. 그 젖을 짜서 나온 산양유를 끓여서 지금 앞전에 보셨던 그 샐러드에 그 리코타 치즈를 만들기 위해서 예, 지금 가마솥에 우유를 끓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요즘 많은 가정에서 홈메이드 리코타 치즈 도전하신다고 하는데 예. 어떻게 잘 완성이 됐나요? 궁금하네요. 예, 말씀드렸다시피 그 샐러드는 생각보다는 잘 됐습니다. 예. 생각보다. 네. 자, 마지막 사진 한 장도 볼까요? 아, 여성 팬들이 바라는 역동적인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닐까 해요. 지금 어떤 작업 중이신 거죠, 이서진 씨? 네, 저희 집 앞에 엄청나게 큰 수수밭이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손님을 대접하게 되면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이제 제작진에게 빚을 지게 돼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고기 한 근당 수수 한 가마를 만들어야 되는 빚을 지게 돼 있습니다. 아, 비탄감을 위해서 지금 네, 노동을 그래서 하고 저희가 계신 거예요? 그 계속 지금 빚은 쌓여가고 있고 네. 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수수 수확을 많이 못 하고 있거든요. 네. 예, 거의 왜 노예는 아무리 일을 해도 자꾸 빚이 커지는 것처럼 그렇죠. 예. 예, 저희는 살면 살수록 계속 지금 빚이 네, 커져가지고 눈덩이처럼 불어나잖아요. 예, 손님은 예. 매주 오시고 네. 저희는 대접할 게 없다 보니까 자꾸 빚만 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 틈나는 말로만 대로 예, 듣던 수수 수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역이라는 게 바로 이런 모습이네요. 근데 궁금한 게 그러면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빚을 다 탕감하지 못하면 어떻게 자동 계약 연장인가요? 시즌 2까지? 예, 저거 다 될 때까지 프로그램은 절대 끝날 것 같지 않고요. 예, 만약에 약속을 못 지키면 네. 예, 과도한 빚이 어떻게 한 인간의 인생을 불행에 빠뜨리는지 저희가 제대로 한번 보여줄 네. 예정이니까 많이 기대해 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야말로 나영석의 노예가 되실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불길한 예감이 드니까 이 수수밭은 꼭 다 베셨으면 좋겠네요. 결국 노예의 마지막은 네. 전쟁 아니면 탈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노예 해방의 역사가 네, 강원도에서도 꽃 피워질 수 있길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 PD님은 함께 하시면서 그래도 제작진분들이 맛을 보실 거 아니에요. 두 분의 요리 실력 어떻게 평가하세요? 사실 맛은 참 별로였고요. 두 분 다 또 맛을 또 이렇게 잘 아시는 분들이 또 아니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맛은 사실 별로였지만
그 만드는 과정이 너무 음. 저희가 보기에는 재밌고 네. 즐거웠기 때문에 네. 그 특히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분의 모습 중에 어떤 모습이 가장 아름다웠다라고 이렇게 회상이 되세요? 두 분이 음식 맛도 잘 모르고 잘 하실 줄도 모르지만 네. 그 하실 때만큼은 굉장히 몰입을 하세요. 아. 예를 들어서 뭔가 고춧가루를 빻아야 된다던가 네. 마늘을 빻아야 된다던가 할 때 굉장히 그 양과 정성을 고려를 하면서 하시는 그 모습이 굉장히 아름다워 네. 보였던 것 같아요. 그 섬세한 모습들, 네. 굉장히 흘리는 디테일하세요. 구슬땀, 네. 거기에서 또 새로운 매력을 느끼셨군요. 그 매력을 시청자 여러분들도 느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토크쇼 마지막으로요, SNS 댓글로 받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페이스북에서 이정훈 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서진이 오빠는 왜 항상 나피디에게 속아서 프로그램에 참여하세요? 속아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모르셨어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사실 저도 제가 이 프로를 한다는 거를 기사를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갑자기 기사에 뭐 저하고 나피디하고 새로운 프로를 한다고 났길래 네. 예, 그래서 이제 무슨 프로인지 저도 궁금은 하고 그래서 이제 나피디하고 통화를 했는데 또 너무도 진심 어리게 저한테 제가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이렇게 좀 쉬어가는 힐링 프로를 하나 하고 싶다고 네. 그래서 저보고 되게 좋아할 거라고 이렇게 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그때 상상은 어떠셨어요? 이런 프로가 펼쳐질 거다. 근데 뭐 그 전에 이렇게 특별한 또 기사나 이런 것도 없고 네. 뭐 그래서 저도 아주 좀 순진한 데가 있나 봐요 제가. 네. 그래서 저랑 워낙 해외도 많이 다니고 했으니까 네. 뭐 이번에 그렇게 거짓말을 할 거라고 생각 못했고 네 그래서 진짜 힐링 여행이나 네, 막 그래서- 크루즈, 막 요트, 막 뭐 아니면 저는 뭐 이게 농촌의 약간 한가로운 네. 뭐 생활이나 약간 이런 것까지는 사색을 즐길 수 예, 있는. 뭐 그런 걸 생각했었는데 그 자꾸 저랑 이제 사전 미팅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제 녹화 며칠 전에 갑자기 이제 만나자고 해서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도 이렇게 뭐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고 약간 어떤 농촌의 정서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프로 정도라고 계속 강조를 해서 네. 저도 사실은 처음에 이번엔 마음 편하게 그렇게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밥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못 들으셨군요. 그러니까 요리를 하는 것도 이렇게 금방 그 밭에서 풀을 따다가 하는 뭐 이런 거라는 생각은 못했고요. 저는 사실 처음에 요리 프로 하면은 약간 마스터 셰프처럼 처음에 세트를 지었다 그러길래 네. 저는 약간 마스터 셰프 같은 그런 세트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네. 그런 곳에서 막 온갖 그 조리 재료들과 도구와 막 조리 도구 칼질도 이런 다 현란하게 그런 되고. 거를 뭐 하는 그런 프로인지 처음에 생각했거든요. 네.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시작했다가 지금 뭐 굉장히 후회하고 있죠. 네. 프로그램 끝날 때는 후회가 아닌 감사로 그 뜻이 바뀌길 기대해 봅니다. 제 생각에는 뜨거운 반응이 쏟아질 것 같거든요. 네, 요리왕 이서진의 탄생을 기대해 보면서요.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별도의 라운드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동안 기자님들 궁금증 다 해결하시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을 들어서 표시를 해주시면요, 저희 스태프가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좀 넘겨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코리아 중앙데일리의 성소영 기자라고 하고요. 한 가지 여쭤볼게요. 자급자족이라고 하셨는데 어디까지가 자급자족인지 좀 궁금해요. 가령 쌀도 직접 털어서 쓰신 건지, 그리고 요리 도구들은 어느 정도까지 주어진 건지, 가령 뭐 맷돌 정도 수준의 그런 약간 원시 시대 도구 정도만 주어진 건지 궁금합니다. 이게 저희가 뭐 정글에서 하는 프로는 아니니까요. 예. 웬만한 건 다 있습니다. 굉장히 풍성하게 주었고, 그다음에 사실 자급자족이라는 건 그냥 저희가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한 거지, 사실 웬만한 조리 도구도 다 있고, 이분들 뭐 가끔 막걸리도 사다 드시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엄격한 자급자족이나 서바이벌의 느낌은 아니고요. 대신에 저희가 원재료의 최소한의 어떤 조리만을 가미해서 좋은 음식을 만든다라는 게 저희 취지이기 때문에 일부러 조리 도구나 이런 것들이 뭐 전기를 쓰는 이런 도구들은 없고요. 그다음에 원재료, 쉽게 말해서 쌀을 수확하는 거는 쉽지 않으니까 쌀이나 이런 것들은 있어요. 하지만
가능하면 우리가 밭에서 키운 재료를 가지고 하고 또 만약에 그걸로 불가능하다면 뭐 청선 읍내에서 또는 동네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만 가지고 만드는 것 정도로도 충분히 좋은 음식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시작한 프로입니다. 네, 그렇다면 두 분께서는 이것만큼은 꼭 제작진이 좀 줬으면 좋겠다는 요리 도구나 재료 같은 거 있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저희가 모든 것을 그 가마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요 뒤에 보이는 이 가마솥이 실제로 저희 촬영하던 거를 가지고 왔다고 네. 하시는데 저게 진짜 무거워요. 아, 정말 무겁고 그 물량을 맞추기가 너무 힘듭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저희한테 이제 그 냄비 세트 하나만 있으면 제가 굉장히 뭔가 요리를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근데 얼마나 무거운지 모르겠어서 한 번만 들어봐 주시면 안 돼요? 네, 기자님들도 많이 오셨으니까. 네. 그 아까 그 손님께서 해주셨던 것처럼 코어의 힘을 이용해가지고 한번 들어봐 주세요. 네. 요런 또 사진이 또 많이 나가야. 네. 예, 이게 하나에 한 10kg는 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게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보통 그 안에 내용물이 담기잖아요. 네. 내용물이 담기면 정말 한 20kg까지 네. 넘어갑니다. 양손으로 한번 이렇게 들어봐 주시겠어요? 네. 어우, 네. 이서진 씨는 못 드시죠, 저거? 드실 수 있어요? 뭐 들 수는 있는데. 그럼 한 번만 들어봐 아니, 주시면 제가 안 돼요? 이제 네. 나이도 있고 해서 허리가 좀 안 좋아서요. 그래서 코어의 웬만하면 힘을 이용하면 네? 될 아니, 것 같은데 나피디님 좀 일으켜 주세요. 제 그- 말은 안 들으시네요. 아니, 주로 이 네. 가마솥은 태견이가 네. 다 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니 이서진 씨가 정말 구릿빛 피부로 일을 하시면서 많이 태우셨다고 해요. 자켓을 좀 벗으시고 손을 좀 걷으신 다음에 가마솥을 드시면 진짜 멋있는 사진 한 장 나올 것 같아요. 부탁드릴게요. 네. 네. 이서진 씨, 저 애 둘 떼놓고 어렵게 이 자리에 왔어요. 한번 해주세요. 예. 자켓 좀 이렇게 벗으시고, 네. 팔 좀 이렇게, 어우, 네. 어우, 잘 드시네요. 네, 이 정도도 정말 힘을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박수 제가- 한번 보내주세요. 촬영하면서 처음 봤어요. 가마솥 드는 거. 늘 태견 씨가 들거든요. 네, 근데 허리가 안 좋으셔서 원래는 잘 안 하시는데 네, 예, 이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자분들 오셔가지고 예쁜 사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질문 받을게요. 예, 저는 여성중앙의 유재기 기자고요. 저는 나피디님이랑 이서진 씨 두 분에게 질문 드릴게요. 먼저 나피디님에게 질문 드리겠는데 그래도 음식 만드는 프로그램인데 여성 출연자 한 분 정도 있었으면 좀 더 조합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왜 두 분 다 이렇게 좀 남성 믿는 남성분들을 꼽은 이유가 궁금하고, 그리고 이서진 씨한테 질문 드리겠는데 이렇게 방금 이제 힘들게 가마솥도 드시셨지만 이제 항상 설득당해서 이렇게 꾸준히 하시지만 본인이 이제 싫어한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나피디님이 말하면은 그래도 잘 이렇게 응해주세요. 이 프로그램도 힐링 프로인 줄 알고 속고 하셨는데 그래도 두 분이 계속 꾸준히 함께 하는데 좀 나피디님에게 끌리는 이유가 있나요? 예, 남자로서 뭐 끌린다기보다는 그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나영석 PD 그의 치명적인 매력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것 같네요. 네, 먼저 나 PD님이 여성 출연자 여부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세요. 네. 이 프로그램 처음 기획할 때는 물론 이것은 이서진 씨, 옥태견 씨가 같이 시골에서 요리를 해서 요리를 하는 프로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했던 건 음식이라는 게 굳이 잘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정성을 담을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주목했던 거고요. 그래서 아마도 여성 출연자분이 계셔서 예를 들어 지윤 씨도 음식 굉장히 잘하시는데 같이 하시면 아마도 이 두 분은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옆에서 설거지만 하고 그냥 다 맡겨놓고 그럴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금 서툴더라도 뭐 좀 고생해서 어쨌든 노력해서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싶었고요. 게다가 또 두 분 다 어떻게 보면 도시에서 나고 자라시고 또 미국 유학도 갔다 오시고 이런 분들이세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도회적인 이미지의 두 분인데 이런 분들이 본인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르게 이제 시골에서 좌충우돌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면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캐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요리 잘해도 안 하고 시키는 것만도 잘할 수 있거든요. 네, 기회 되면 한번 불러주시기 네, 바랍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이서진 씨는 나영석 PD와 계속 그래도 할 수밖에 없는 그의 매력, 뭐에 끌리는 걸까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영석 PD가 사실 무슨 매력이 있습니까? 뭐 눈으로 보셔도 다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제가 뭐 그것도 속아서 간 거지만 꽃보다 할배를 처음 갔다 와서 그 프로가 잘 안 될 줄 알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 프로가 되게 안 될 줄 알았는데 너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 친구가 능력이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또 저랑 그 여행을 3번이나 같이 하고 또 같이 여행을 하면은 또 굉장히 친해지거든요, 사람이. 그래서 또 여행을 하면서 굉장히 저희가 촬영 뭐 마무리하고 나서 서로 술도 많이 마시고 뭐 얘기도 많이 하고 해서 좀 가까워진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제가 뭐 믿고 가는 경향도 있는데 뭐 또 이번 같은 경우도 또 제가 섣불리 믿은 저의 잘못이겠지만 어쨌든 하기로 한번 했으니까 또 갔는데 거기서 또 자꾸 이것저것 요구를 하긴 하는데 또 거기 그걸 촬영하기 위해서 온 스태프들도 굉장히 많고 한데 제가 거기서 안 한다고 뿌리치고 도망갈 수 없는 상황이고, 예, 그래서 또 이런저런 상황에 처하다 보면은 어떻게 저도 모르게 약간 제가 또 노예 근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꽃알배를 쭉 하면서 느껴봤는데 뭐 그런 근성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네. 자꾸 어떻게 끌려다니면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이 프로그램이 꽃보다 할배보다 사실 더 힘든 건 사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꽃보다 할배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 외국의 좋은 경치도 보고 뭐 이런 낙이라도 있는데 시골에서는 정말 낙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게 촬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잘 안 되면 나영석 PD하고 저하고는 같이 죽자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예, 이런 걸 기획한 기획자나 예, 이렇게 죽도록 하는 저도 같이 죽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 프로그램 망할 것 같다고 화면에서 얘기하셨잖아요. 그래도 좀 이게- 기대감은 있으시죠? 아니 사실 제가 꽃보다 할배 할 때도 제가 중간중간에 한 3일째 정신을 좀 차리고 나서 나영석 PD한테 도대체 이 프로그램이 뭐가 재밌냐 이렇게 물어봤었거든요. 전 계속 끝까지 여행이 끝날 때까지 도대체 재미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재미를 못 느껴도 뭐 보시는 분들이 즐거워하시는 것 같아서 뭐 그거는 뭐 저도 만족스러운데 이 삼시세끼는 더 재미없는 것 같아가지고 더 기대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서진 씨가 재미 없을수록 잘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뭐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예. 계속해서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잡지사 오먼센스의 이현경 기자라고 하고요. 나영석 PD님과 이서진 씨한테 질문이 있는데요. 방금 질문에서 이어서 그 나영석 PD의 페르소나라고 이제 이서진 씨가 꼽히고 있는데 그런 명칭에 대해서 이제 두 분의 생각이 궁금하고요. 이제 방금 전에 이서진 씨가 느끼는 나영석 PD님의 매력을 들어봤으니까 나영석 PD님이 느끼시는 예능인 그리고 인간 이서진의 매력이 궁금하고요. 두 분이 서로를 어떤 존재로 생각하시는지 한마디로 정의하신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네, 나영석 PD의 페르소나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통 페르소나 이런 거는 외국의 뭐 말틴 스콜세지 감독의 뭐 페르소나 뭐 그런 걸로 많이 쓰이는 거잖아요. 예. 나영석의 페르소나 뭐썩 기분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썩 기분 좋지는 않다. 그렇다면 나에게 나영석이란 뭐 무의미합니다 저한테. 무입니다. 네. 그러면 나영석에게 이서진이란? 제가 좋아하는 형이에요. 네. 굉장히 상반된 대답이네요. 예능인으로서 이서진 씨의 매력은 어떻게 보세요? 예능인으로서 이서진 씨 매력은 딱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모습 그대로. 이 사람은 카메라 앞이나 뒤나 현실이나 방송이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늘 좀 뽑아내고 싶은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이 웃음 제가 보는 이선 씨 모습을 시청자분들한테도 좀 보여주고 싶다라는 욕심이 늘 생겨서
예, 뭐 같이 어쨌든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굳이 따지자면 페르소나는 아니고요. 그냥 좋아하는 형이고 저는 이승기 씨처럼 좀 반듯하고 네. 멋지고 성실한 사람 네. 하고 늘 같이 일하는 이미지였는데 지금 잠시 외도를 하는 것뿐이라는 네, 거를 나의 네. 페르소나는 이승기다라고 네,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박현 PD님이 보시기에 그러면 예능인 옥태견 씨의 매력은 어떤 것 같으세요? 뭐 가수로서 배우로서는 이미 인정을 받은 것 같아요. 아마 방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열정이 넘치고 열심히 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서진 씨와 함께 있을 때 그 툴툴대는 이서진 씨의 캐릭터와 굉장히 상반되는 캐릭터를 보여주면서 네. 그래서 더 애정이 가고 정이 가는 친구인 것 같아요. 네. 뭐든지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데는 원래 성격이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 형이 안 하니까 내가 나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으신 거예요? 잘 모르겠네요. 원래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많이 이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네, 이 일단 집에서 먹어야 되니까. 예, 네.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뭐 굳이 형이 안 한다라는 느낌은 별로 없고요. 예, 형. 네. 네, 형이 뭐 안 하신다 뭐 이런 느낌은 없고요. 그냥 둘이 정말 열심히 밥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것 자체를 즐기시는 네네네. 것 같아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질문 받겠습니다. 네, 스포츠큐의 오소영 기자입니다. 저는 한 끼를 때운다고 해서 그냥 대충 이렇게 밥만 하고 그러신 줄 알았는데 아까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니까 뭐 치즈도 만드시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의 기술을 요하는 작업인데 음식을 잘 못하지만 이런 어려운 요리를 택하게 된 이유 같은 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리코타 치즈 샐러드는 웬만한 주부도 도전하기 힘든 요리예요. 네. 네, 어떻게 영감을 받으신 게 있어요? 아니면 제작진에게 주문을 받으신 건가요? 주문을 받는 거죠? 네, 주문을 받았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 제작진에서 그 주문하는 음식들이 그렇게 정말 테크닉이 필요한 요리들은 아닌 것 같아요. 감으로 해낼 수 있는. 네네네네, 할 수 있다고는 믿는데 그게 그냥 맛이 없게 나오는 것뿐이지. 네. 그렇게 막 어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네. 이서진 씨 리코타 치즈 샐러드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그 조심해야 될 부분이나 포인트 같은 게 있을까요? 요리 포인트? 사실 염소 젖을 짤 때 저는 자느라고 제가 한 건 아니고요. 태견이가 처음부터 아침에 일어나서 뭐 사실 염소를 데려와서 그 젖을 짜서 치즈를 만들라고 선생님들 대접하라고 자꾸 이렇게 요구를 하고 그걸 미리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작진들이. 안 할 수 없게.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태견이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잭슨을 데려와서 전 잭슨은 갓세븐에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잭슨을 데려와서 젖을 짜라고 그렇게 강요를 해서 태견이 어쩔 수 없이 태견이가 젖을 짜서 이제 네. 치즈를 만들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저는 그 과정을 사실 보지는 못했고요. 예, 저는 아침에 깨우는데 죽어도 안 일어났습니다, 정말. 그리고 잭슨이 밤새도록 울어대는 바람에 잠을 너무 설쳐가지고 네. 아침에 늦잠을 자느라고 저는 치즈 만드는 과정을 보지는 못했고 태견이가 어떻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네. 태견 씨의 솜씨 방송으로 기대해 볼게요. 네. 네, 저 스포츠 경향자 하경원 기자고요. 저기 나피디님하고 옥태견 씨 이렇게 하나씩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1박 2일이 끝나고 이제 TVN에 넘어오셔가지고 이제 여행 프로를 만드신다고 했을 때도 많은 분들이 좀 많이 놀라시고 의아하시고, 그러니까 좀 잘 될까 이런 이제 의심이 있었는데 나름의 감각으로 이제 또 성공을 시키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라오스 편을 시작으로 손을 떼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삼시세끼를 시작하셨는데 사실은 이 꽃보다 시리즈 자체도 나름 브랜딩이 된 예능이기 때문에 또 다른 형식을 만든다고 했을 때 굉장히 좀 많은 생각이 있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생각보다 좀 고민을 하셨다기보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좀 접근하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이렇게 좀 제한된 장소에 두 남자를 넣어서 이렇게 농촌을 배경으로 한, 그러니까 뭐 말씀 편지로 쓰신 것도 있지만 조금 자세하게 좀 의도를 좀 설명해 주시고요. 태견 씨 같은 경우에는 그 보통 이제 많은 아이돌 분들이 이렇게 나피디님 작품에 출연해가지고 이제 인지도를 얻고 또 인기도 얻고 뭐 그렇게 젊은 그 배우들한테는 참 예능 기회의 장이 아닌가 싶은데 좀 같이 좀 그 일을 한번 해본
나영석 PD의 스타일이나 좀 어떤 분인 것 같고 좀 어떻게 해주시는 것 같고 좀 출연하니까 좀 어떤 재미가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좀 소감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일단 그 프로그램 기획 의도 먼저 말씀드리면 그 기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일단 몇 가지 일이 있어요. 그 꽃보다 시리즈가 물론 큰 기획이었고 그게 또 1년 이상 거의 2년 가까운 대장정을 거치면서 이제 작업을 해왔는데 이제 그러면서 물론 꽃보다 시리즈는 뭐 내년에도 할아버지들 모시고 또 여행 갈 거고 서진이 형하고 또 뭐 그런 얘기는 평소에도 하고 있는데 그거 이외에 그냥 좀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그냥 좋아하는 소품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쉽게 속일 수 있는 이서진 씨를 데리고 이제 한번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그래서 꽃보다 시리즈 꽃보다 시리즈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한번 조금 뭐 이렇게 큰 기획은 아니지만 그리고 소소한 재미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작품을 하나 만들어 보고 싶어서 기획을 했고요. 또 저번 꽃보다 청춘 때부터 이제 후배 PD들과 공동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꽃보다 청춘도 신우정 PD와 이제 공동 제작을 했고 또 이번 삼시세끼 프로젝트도 이제 박희연 PD하고 공동 제작을 하고 있는데 이제 같이 후배들하고 작업을 하면서 어쨌든 제 의견뿐만 아니라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뭐 좀 다양한 실험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 속에서 그 첫 번째 작품이 이 삼시세끼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꽃보다 시리즈가 김장김치라면 뭐 겉절김치 정도로 생각해도 되겠네요. 가볍게 담가 먹는. 네, 겉절이지만 너무 맛있는. 네. 겉절이가 사실 맛있잖아요. 네. 옥태견 씨 예. 직접 겪어보시니까 나피디님 어떤 분인 것 같으세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촬영을 할 때 워낙 이제 편하게 해주시고 되게 자연스러운 모습을 되게 추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간섭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게 별로 없으셔서 네. 그냥 정말 밥할 때 이런 것만 주문하시는 거 외에는 거의 뭐라고 말씀을 잘 안 하세요. 그래서 아직까지 어떤 분이신지 저도 아직 감이 잘 안 오고요. 근데 서진 형한테 얘기를 많이 듣는 거 보면은 네. 약간 그렇게 좀 그렇게 막 뭐라고 얘기해 주시던가요? 네,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항상. 예, 그래서 조심하라고. 예, 믿어선 안 된다고. 네네네. 네. 그래서 저도 아직까지 그 느낌, 경계를 좀 풀지 예, 않고 있군요.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 원래 이렇게 방임이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그런가 놀게 봐요. 두는 게. 네. 네. 잘 경계심 가지고 프로그램에 임하시면 될 것 근데 같아요. 정말 그 고기를 할 때 이렇게 네. 그 뭐지 빛이 쌓인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 빛을 정말 끝까지 받아내실 것 같은 느낌이 아, 있어서 조금 무섭긴 합니다. 무서운 빚쟁이 느낌이다. 네네네네. 네. 계속해서 또 궁금증 잘. 네, 안녕하세요. 뉴스웨이 홍미경 기자인데요. 나피디님과 그다음에 두 분 출연진 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아까 질문이 좀 나오긴 했는데 그 유기농으로 이제 음식을 만드시는데 왜 유기농을 택하게 되셨고 그다음에 어디까지가 또 유기농인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음식을 만들면 이제 양념이나 이런 것들도 들어가게 되는데 걔네들도 다 유기농을 하시는지 그거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출연진 두 분은 이제 요리를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녀오시기 전보다는 그래도 요리 실력이 많이 나아지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녀오신 다음에 어떻게 특별히 자신 있는 요리가 생기셨는지 아니면 어떤 요리에 특별한 노하우가 생기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는 그 사전적 의미의 유기농은 아니에요. 정말 무농약, 뭐 유기농 뭐 이렇게 단계적으로 따져서 정말 사전적 의미로 유기농의 음식만 만들어 먹자 이런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저희는 뭐 되는 대로 다 해요. 그냥 뭐 가끔 사정이 어쩔 수 없으면 진짜 그냥 시장에서 뭐 사다 해 먹기도 하고 뭐 얼마 전에는 이 양반이 단백질이 죄송합니다. 이서진 씨가 단백질 죄송합니다. 버릇이 돼가지고 이서진 씨가 단백질이 부족하다고 막 그 곰국을 끓여 먹어야 되겠다고 도가니를 사와서 이제 하루 종일 꼬리와 도가니를 하루 종일 끓인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전적인 의미의 유기농 프로는 아니라는 거고요. 저희가 생각했던 유기농의 의미는 그 마음의 유기농이라는 뜻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정성을 다해서 텃밭에 사랑을 주고 거기서 나온 음식물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대접을 하는 그 마음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의미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은 요리 실력이 좀 느셨나요? 네. 사실 요리는 거의 태견이가 다 하고 있고요. 저는 주로 재료 준비를 제가 맡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요리가 늘었다 이런 것보다는 자꾸 어차피 거의 매주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 자꾸 음식에 요리에 관심이 가는 거는 사실이고요. 예, 자꾸 사람들 이렇게 요리하는 거 자꾸 눈여겨 보게 되고 뭐 어떤 재료가 뭐가 필요한지 뭐 이런 것들을 자꾸 뭘 만들면 쉽게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거는 조금씩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런 제가 싫습니다. 저는 이렇게 예. 변해가는 내가 또 싫구만. 예, 저는 네. 근데 자꾸 이렇게 사람이 변해가게 되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제가 보기엔 뭐 태견이는 벌써 노예 생활에 푹 젖어 있어요. 얘는 너무 사소한거에 즐거워하고 그걸 만족하고 있어서요. 네. 지금 뭐 말로는 뭐 나영 PD를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지금 노예 생활에 이미 젖어 그의 있습니다. 노예가 됐다. 예, 얘는 정말 벌써 떨어진 토마토에 막 즐거워하고 이러거든요. 지금. 요즘 제가 그래서 자꾸 얘를 말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가 이러면 안 된다. 정신 예, 차려야 그리고 된다. 얘는 지금 거의 입시처럼 공부하고 있어요. 요리를. 네. 새로 알게 된 요리 상식 같은 게 있으셨어요? 전에는 정말 관심도 없었지만. 아니요, 새로 생긴 지식은 없는데 지금 그냥 제가 원래 알고 있던 잡지식으로 약간 좀 음식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지금 그 촬영을 2번 정도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한 번 갈 때마다 한 3일 정도 이렇게 가 있는데 가면 그 매일 같이 이제 밥을 지어야 되거든요. 이 가마솥에. 그래서 지금 요리 실력이 나아진 건 정말 가마솥으로 하는 밥 정말 잘하게 됐어요. 네. 정말 잘합니다. 정말 가마솥에 밥 맛있게 짓는 요령이라면 물 조절이죠. 물 조절. 물 조절, 불 조절. 어디까지 부어야 돼요, 물을? 원래 보통 제가 알고 있던 지식으로는 네. 이렇게 손을 이렇게 넣으면은 이렇게 마디까지 그렇죠, 잠기게 두 번째 하는 마디. 게 네. 예, 그게 이제 맞는 거였는데 그리고 이제 잡곡밥 할 때는 이제 그 뼈 여기 손등까지. 거의 이렇게 하는 거였었는데 그 가마솥이 이렇게 크잖아요. 네. 이렇게 둥글기 때문에 물을 이렇게 부으면은 손까지 이렇게 하면은 네. 훨씬 더 물량이 많은 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물 조절하는 거랑 또 불 조절이 이렇게 그 집에서 아파트 그 가스레인지처럼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저희가 장작을 떼어서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잘 시간 조절하면서 이제 불 빼고 뭐 숯 빼고 뭐 이런 것까지 적당할 다. 때 불을 빼줘야 네. 되니까. 그래서 정말 가마솥밥 잘하게 됐습니다. 네, 아이돌에게 제가 가마솥밥 짓는 요령을 듣게 될 줄은 또 몰랐네요. 네, 그 노하우는 뭐 평생 가는 재산이니까요. 이게 제가 여기 말고 또 언제 또 가마솥으로 밥을 할지 모르겠는데 네, 네. 정말 잘 배워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질문 받을까요? 네, 교도통신 신혜숙 기자고요. 두 배우분들과 나 PD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진 씨는 거의 할아버지들 선배님들 모시고 다니다가 이번에는 후배를 거느리게 된 입장이라서 뭐 방금도 요리는 거의 태견이가 해요라고 하셔서 좀 색다른 재미나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고 반대로 태견 씨는 또 선배님 모시고 농촌 생활 하다 보니 쉽지 않은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분이 이 프로그램 끝나기 전에 꼭 모시고 싶은 소중한 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나 PD님은 아까 태견 씨 캐스팅한 부분을 박지훈 씨가 조금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이서진 씨의 파트너 이번에 같이 출연자로 태견 씨를 선택하게 된 이유랑 같이 작업하면서 보신 부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서진 씨부터 그럼 대답을 해주실까요? 되려 할아버님 3분 모셨던 게 훨씬 편했던 것 같고요. 지금 태견이 한 명 데리고 삼시세끼 촬영은 너무 힘듭니다. 사실 더 선배님 4분 모시는 것보다 더 힘들고요. 그리고 끝나기 전에 꼭 모시고 싶은 손님은 저 2PM 멤버들을 불러서 저 수수밭을 빨리 취소하고 싶은 생각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건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 그분들이 온다면 빨리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오면은 저희 멤버들 오면 또 고기를 또 먹을 텐데 예, 이게 빚이 더 커질 수도 빚이 더 있는. 커질 수도 네, 있는. 네, 그런 상황이 네. 좀 우려됩니다. 네. 네. 태견 씨는
어떠세요? 노예로 부림을 당하는 거 괜찮으세요? 전 사실 서진이 형이랑 촬영하는 거 너무 좋고요, 즐겁고요. 사실 막 서진이 형이 막 그렇게 힘들거나 이런 분이 아니셔서 저는 되게 더군다나 이제 드라마를 이제 되게 오랫동안 같이 촬영하다 네. 보니까 훨씬 더 이제 촬영할 때 더 편하고 좋고 오히려 이제 선생님들 오실 때 더 당황하는 것 같아요. 저는. 긴장되고. 네. 네. 서진이 형이랑 남자들끼리는 있을 때- 편하지만 네, 서진이 형이랑 있을 때는 뭐 네.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꼭 모시고 싶은 손님. 저는 사실 손님이 없는 게 좀 더 마음이 편하긴 한데요. 뭐 굳이 모셔야 된다면 뭐 글쎄요, 저는 특별하게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이쯤에서 뭐 여자 연예인이 한 명쯤 나와주시길 바라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예. 네, 네. 좀 시골 생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예. 네, 여자 손님 한번 오셨으면 좋겠다. 네. 네, 네, 나 PD님. 네, 태견 씨, 제가 작업을 요즘 계속 그 어르신들이랑 뭐 이렇게 어려도 40대 분들하고 작업을 한동안 계속 하다가 사실 젊은 친구들한테는 눈이 잘 안 갔었는데 근데 정확하게 기억해요. 그 꽃탈배 스페인 촬영을 마치고 이서진 씨가 이제 참 좋은 시절에 드라마에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가끔 만나서 밥도 먹고 뭐 술 한잔 할 때 있었거든요. 그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이서진 씨가 누구 칭찬을 잘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대부분 욕해요. 그냥 누구 뒤에서 뭐 이 사람 욕, 저 사람 욕 하시는데 옥태견 씨를 칭찬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 참 좋은 초창기에 열정이 대단해서 자기가 많이 놀랐다고. 왜냐하면 이 옥태견 씨가 사투리를 하는 캐릭터였는데 그것 때문에 뭐 일부러 막 부산에 가서 며칠씩 배우고 오고 막 이런 에피소드를 이제 그때는 태견 씨를 알기 전이에요. 이서진 씨하고 얘기 들으면서 막 그런 자랑을 하더라고요. 뭐 태견이라는 애가 있는데 이렇게 되게 괜찮아, 성실해,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사실 그때부터 관심이 생겨서 좀 찾아봤어요. 옥태견 씨 좀 찾아보고 연구를 해봤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보통의 아이돌하고는 좀 다른 느낌이었어요. 옷을 굉장히 못 입고 막 돌아다니고 또 뭐 자기 혼자 그냥 훌쩍 떠나서 여행 갔다 오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뭐 셀카도 찍고 뭐 이렇게 하는 모습이 되게 연예인 같지 않 이렇게 멋있게 생겼는데 한 발만 카메라 없고 이런 자리가 아니면 이 친구는 진짜 정말 동네 그냥 시골 청년 같은. 네, 시골 청년으로 바로 돌아가는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코디가 잠시라도 눈을 떼면 이 친구는 누군지 못 알아보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저는 연예인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만나서 또 생각하는 걸 들어봐도 어떤 물론 이게 직업이 연예인이니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래하지만 또 어떤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평범한 그냥 동네 동생 같은 느낌이 있어서 한번 캐스팅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또 일을 하게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공통 질문 Q&A는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분씩 시청자 여러분이나 기자 여러분께 당부 말씀, 네, 촬영 소감 마지막으로 한 번씩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박희연 PD님부터 시작할까요? 뭐 이서진 씨하고는 오랫동안 그래도 꽤 1년 넘게 같이 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어떤 분인지 또 뭐 어떤 캐릭터를 갖고 계신지 너무나 잘 아는 분이었던 것 같고 옥태견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번 촬영하면서 새롭게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두 분이 굉장히 두 분이 만났을 때 시너지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그램 자체도 그 시너지 효과를 받아서 되게 재밌게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으니 이번 주 금요일날 첫 방부터 많이 기대해 주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시너지를 더 지켜봐달라는 의견이셨고요. 아직 질문을 더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고 해서 몇 분만 질문 더 받아볼게요. 한 3분 정도만 더 받아볼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 뉴스핌 이영경 기자입니다. 저 나 PD님과 옥태견 씨, 이서진 씨께 질문이 있는데요. 먼저 나 PD님께서는 아까 그 음식을 만드는 것보다도 소중한 사람한테 대접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프로그램에서 이제 계속해서 뭐 게스트들이 등장을 하는지 또
첫 회에서는 윤여정 씨와 최하정 씨가 등장하시는데 또 다른 게스트가 있으면 누가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옥태견 씨와 이서진 씨는 이제 도시를 떠나서 이제 농촌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네. 게스트는 매번 촬영할 때마다 사실은 오시는데 뭐 첫 번째 게스트는 아까 보셨듯이 윤여정 선생님과 최하정 씨 오셨고 두 번째, 세 번째도 뭐 극비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다려 보시면서 한번 예측해 보시고 맞춰 보시는 게 더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성을 담는 그 음식에 대한 정의? 음식이요. 음식이 이게 사실 요리 프로 제목이 삼시세끼잖아요. 결국 어떤 한 끼를 만드느냐인데 기존의 요리 프로들을 보면 자, 이 요리가 얼마나 맛있는지 봐주세요, 얼마나 이쁜지 봐주세요라는 게 요리 프로였다면 저희 요리 프로는 이 비루한 한 끼 아무렇지 뭐 되게 못생긴 이 음식에 사실은 얼마나 큰 농부의 정성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요리를 또 얼마나 큰 마음으로 요리해서 그 소중한 분에게 대접하는지 사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이제 마음의 크기 같은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밭도 일구는 거고 힘들게 농작물을 수확하는 거고 또 손님께 대접을 하는 거니까 어떤 요리 모양은 뭐 못났지만 뭐 그래서 그 안에 담긴 그 과정을 봐달라는 의미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어떤 경로로 내 식탁 위에 음식들이 만들어지는가 그 과정을 지켜봐 달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태견 씨. 네, 저랑 서진이 형은 그 농촌에 나와서 어떤 그 뭔가 다르고 장점이 무엇인가인데 저는 사실 그 일을 하다가 중간에 사소한 것들에 대한 그런 아름다움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씩 이제 하늘 바라보면 네. 진짜 그 구름 한 점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 진짜 너무 이쁘고 하늘빛이 너무 이쁘다. 네네. 그리고 저희 그 촬영하는 데가 네. 이렇게 냇가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데 네. 냇가 반대편에는 이렇게 절벽이 있어요. 네. 절벽이 그게 진짜 이쁘고 네. 아침에는 그게 이제 그 구름 안개 같은 게 이렇게 네. 쌓여가지고 산 중턱에 이렇게 싹 깔려 네. 있거든요. 그런 것도 되게 이쁘고 그리고 일 막 다 열심히 한 다음에 그 막걸리를 먹게는 해주시거든요. 네. 그런 거 되게 막걸리 한 잔에 네네네. 그 그런 거 되게 달콤한. 네, 되게 네. 좋아요. 그런 거. 보통 그런 사소한 행복이나 자연의 아름다움은 우리가 나이 먹으면 많이 느껴진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네, 그런 게 되게 부쩍 이렇게 좋아요. 성숙해짐을 느끼면서. 네네네. 근데 되게. 이서진 씨는 전혀 공감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태견 씨의 이런. 그 아름다움을 느끼는 와중에 빚은 자꾸 늘어만 갑니다 원래.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장점을 아까 물어보셔서 계속 생각해봤는데 무슨 장점이 있을까 생각해봤는데 딱히 이렇게 떠오르는 장점이 없고요. 네. 굳이 뭐 장점이 있다면은 저희 녹화 첫날 도착했을 때 잠깐 느낄 수 있는 그런 맑은 공기. 예. 그거 빼고는 뭐 특별히 그렇게 뭐 장점은 딱히 생각나는 게 없고 참 태견이가 계속 걱정인 게 이런 사소함이 자꾸 즐거움을 느끼고 애가 적응해가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는. 예. 현실 감각을 잃어가는 것 같다. 예, 자꾸 네. 노예 생활을 접어드는 것 같아서 네. 항상 제가 안타깝고 말리고 있습니다 항상. 네, 2인 가구지만 어쨌든 가장이시기 때문에 이서진 씨는 뭐 앉으나 서나 자나깨나 그 빚 걱정이 제일 크신 것 같아요. 네. 자, 계속해서 질문 받을까요? 네. 저 배우 이서진 씨한테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항상 근엄한 왕부터 이제 멜로까지 이제 무게감 있는 역할만 하시다가 이제 웃음을 주는 예능을 많이 하게 되셨는데 이렇게 배우로서 이제 그 진지한 이미지만 주다가 이제 웃음을 주는 또 배우로 변하는 본인이 좀 낯설지 않은지 그 변화를 또 선사해준 나영석 PD한테 좀 한마디 좀 바라보면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사실 저는 뭐 꽃보다 할배도 그렇고 삼시세끼도 그렇고 이렇게 뭐 예능 프로그램이라고 그렇게 생각한 적은 없고요. 그냥 저의 그냥 평소 모습을 그냥 보여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일종의 약간 다큐멘터리성이 아닌가 싶고 어떤 주어진 상황에서 그냥 제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을 촬영하는 거라서 제가 뭐
저는 뭐 일부러 뭐 웃기려고 한 적도 없고 그냥 저는 원래 평소 제가 원래 성격이 그냥 좀 밝고 좀 뭐 이렇게 유쾌한 점이 많기 때문에 예, 그런 거를 뭐 어떻게 나영석 PD가 잘 캐치를 해서 저를 이렇게 이쪽으로 끌어들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특별히 이렇게 상황이 어려운 것뿐이지 뭐 제가 그렇게 굳이 뭘 만들려고 뭐 웃기려고 이렇게 한 적은 없어서 그렇게 큰 부담은 없는 것 같고 또 제가 또 이렇게 촬영하다 보면 또 가끔씩 욱해서 뭐 패악도 많이 부리고 하는데 그런 거를 또 알아서 잘 편집도 하고 해서 좋게 네. 만들어주기 때문에 나영석 PD에 대한 믿음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나영석 PD에게 하고 싶은 한마디는 고맙다인가요? 뭐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같이 살자 뭐 이런 같이 예, 좋게 잘 지내보자. 지냈으면 예. 근데 뭐 앞으로 뭐 힘들 것 같긴 합니다. 인뉴스 고홍주 기자라고 하는데요. 저 박희원 PD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아까 계속 화면 보니까 뭐 지루하다, 재미없다 이런 말들 계속 나오던데 실제로 계속 한정된 공간이 화면에 담기다 보면은 약간 편집의 힘을 무시하지 못할 것 같은데 편집할 때 어떤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주로 하셨는지 꽃보다 시리즈 때는 되게 배경음악이 되게 많이 큰 힘을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뭐 효과음 이런 거나 어떤 거에 되게 힘을 주셨는지 궁금하고 나영석 PD님께 질문이 있는데 이번 이거 할 때 혹시 꽃탈배 때 어르신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사실 이번 주 금요일 첫 방이라 지금까지도 편집을 하다가 저는 여기 왔는데 뭐 꽃탈배 꽃보다 시리즈에서 좀 많이 신경을 써서 했던 음악 같은 부분은 이 프로그램에서도 똑같이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이 프로그램에서 특별하게 담고 싶은 부분은 이 두 분이 생활하는 리얼한 느낌은 예능으로 재밌게 잘 풀겠지만 그 안에 담기는 어떤 주변의 환경 그림들이나 음식이나 작물이나 이런 부분들은 약간 다큐적인 느낌을 많이 살리고 싶어서 그런 데 좀 초점을 맞춰서 촬영도 하고 있고 그리고 더불어서 이분들이 그 음식을 만들거나 뭔가를 하시는 행동을 약간 슈퍼슬로우라는 카메라로 이용을 해서 좀 더 디테일하고 재미있게 포인트를 살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음악은 당연히 바탕이 되는 것 같고 거기에 약간 촬영 기법 같은 거를 좀 새롭게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장면 한 장면 놓치지 않고 그 일상을 담아보려는 노력 기울이고 계시네요. 네. 질문 더 있으신 기자님 계십니까? 네, 어르신들의 반응 어떠셨어요? 그 말씀 원래 TV 잘 안 보셔서 네. 별 관심은 없으세요. 늘 원래 왜냐면 꽃보다 할배에도 관심이 없으시거든요. 어르신들은 그 프로그램 방송할 때도 본인들의 방송에 큰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라 가끔 안부 전화 드리기는 하는데 뭐 프로그램 얘기는 안 하시고 늘 그냥 일상적인 말씀만 하셔서 아직 뭐 큰 반응은 없으십니다. 네, 본방도 다 열심히 지켜보시는 편은 아니셨나 봐요. 어르신분들이. 출연하신 것도 잘 안 보세요. 잘 안 보시고 그냥 주변에서 얘기하면 그랬나 보다 그냥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진짜 여행을 즐기고 오신 거네요. 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더 궁금한 점 혹시 있으신가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네, 어느 정도 기자분들의 궁금증이 다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아까 마무리 말씀에 이어서 옥태견 씨부터 마지막 당부 말씀 전해주세요. 예, 사실 주위에서 제가 이렇게 찍고 온 다음에 이렇게 힘들었다고 얘기를 하면은 되게 빨리 보고 싶다고 제가 그 고생하는 모습을 빨리 지켜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주위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꼭 그 방송 보시면서 저랑 서진이 형이 얼마나 힘든 그 방송을 하고 있는지 꼭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서진 씨도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저는 사실 아직도 이 프로그램의 의도를 잘 모르겠고요. 뭐 오늘 뭐 지금 나영석 PD가 얘기하듯이 뭐 손님을 모셔서 뭐 이렇게 접대를 하고 뭐 이런 거라고 얘기하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하는 것 같고, 근데 뭐 아직 제가 이 프로그램의 의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냥 나영석 PD가 얘기하는 대로 진짜 이 프로그램을 보시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시고 뭐 조그만 텃밭 하나 정말 기르고 싶으시다면은 그게 뭐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분들께 뭐 맞는 그런 기대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진짜 그 말씀이 와 닿았네요. 네, 조그만 텃밭 하나 기르고 싶어진다면 그 진실된 가치가 전달된 거겠죠? 나영석 PD님께서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재밌는 프로그램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기존에 했던 뭐 꽃보다 할배 같은 그런 대작들이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재미를 다 담은 프로라면 사실 이 프로그램은 어떤 시골집 마당에서 그냥 가을에 오후에 그냥 햇빛 즐기는 일광욕하는 듯한 그런 프로예요. 한가롭기도 하고 느긋하기도 하고 뭐 사실 보고 있으면 저절로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프로그램이니까 이 프로그램 보시면서 금요일 날 밤 9시 50분입니다. 꼭 봐주시고요. 이 프로그램 보시면서 한가롭게 한번 힐링의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누구나 뭐 시골물 텃밭이나 마당의 정취, 향수, 그리고 내 손으로 만든 정갈한 밥상에 대한 기대감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시청자들의 감성과 더불어서 두 분이 만들어내는 코믹한 시너지까지 더해진다면 최고의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마지막으로 저희 일어서서 함께 인사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TVN 삼시세끼 내일 모레죠. 10월 17일 9시 50분 첫 방송입니다. 매주 금요일 밤 9시 50분에 여러분 찾아갈 테고요. 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출연진분들과 제작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삼시세끼 제작 발표회 마치겠고요. 바쁘신 가운데도 이 프로그램에 관심 가져주시고 어려운 걸음 해주신 기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요. 네, 관심과 성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 관련 안내 말씀 하나 드릴게요. 제작 발표에 참여하신 기자님 중 차량을 가지고 방문하셨다면 주차권 신청란에 차번 전체를 기입하시면 자동인식 시스템으로 반영이 된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주시고 저희 관련 자료는 웹하드에 업로드를 해두었습니다. 웹하드 경로는 프레스킷에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편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밤 9시 50분 자급자족 유기농 라이프 삼시세끼가 첫 방송됩니다. 됐네? 뭐야 이거 보는 사람도 지루하겠다. 이 프로그램 망했어요 이거. 제가 보기엔 망한 프로예요 이거. 난 농약 좋아해. 농약 좋아해 나는. 아우 진짜 미안하다 야. 밥 먹고 그러니까 먹을 만한 게 별로 없어. 그러면 그것도 없어. MSG도? MSG 같은 소리는